재료는요. 최대한 제가 생활 속 재료들을 알려드릴게요. 얘는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냥 샤프예요. 여러분 샤프 필요하고요.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조각도가 필요한데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좀 전문가용을 사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색해 보셔서 그 정강용 조각도 같은 거를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막 광고하는 그런 유튜브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뭐 브랜드라든지 뭐 그런 상품에 관한 얘기를 따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. 나중에 혹시 뭐 정 궁금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행복서연 치시면은 제 블로그를 들어와서 저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. 그쪽에다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. 그쪽은 이제 제가 세계 여행을 좋아해서 세계 여행 블로그인데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혹시 뭐 어떤 나라가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은 와보시면 생생한 후기라든지 막 에피소드 웃기는 거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쪽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또 다음 재료는 보통 칼이에요. 칼인데 정강용으로 쓸 때는 좀 이렇게 각도가 기울기가 좀 있는 거를 쓰면 편하다고 하는데 그냥 집에 있는 조각도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그 흔히 말하는 기름종이라고 하는 거 있죠? 이렇게 비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쓸 때. 근데 기름종이 굳이 안 사셔도 되고요. 집에 그 음식할 때 보면 종이 호일 있으시면은 그거 조금 이렇게 잘라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 다음에 아무 종이나 연습장 찢었어요. 저도 진짜로. 그래서 요거 연습장 필요하고요.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지우개들이에요. 나중에 같이 찍어 볼게요. 그 다음에 요 지우개인데요. 오늘 지우개를 할 때 저는 전문가용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솔직히 말하면 약간 품질 차이는 있는데 막 오래도록 보존할 거 아니고 막 정교한 작업할 거 아니니까 되게 싼 제품을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. 자, 이것도 제가 막 광고 블로거가 아니어서 막 그 상호명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흔히 말하는 그 1,000원 샵 뭔지 다 아실 것 같은데 거기 갔더니 이거 진짜 1,000원이에요. 13개임. 그래서 이 13개 들어있는 이런 정강용 지우개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 사셔서 그냥 편하게 막 파셔도 돼요. 근데 제가 해보니까 품질은 확실히 좀 떨어지는데 뭐 초보자가 하시기에는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. 일단 크기를 정하셔야겠죠. 그래서 일단 한 1에서 1.5cm 정도로 이렇게 크기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실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면 1.5cm 정도 되면 이거 정확한 규격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. 본인이 원하는 크기로 아까 그 1,000원짜리 지우개로 하실 분들도 이 정도 크기는 충분히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요. 또 지우개 도장 같은 경우가 이렇게 너무 반듯반듯한 것보다 되게 자연스러운 게 은근히 분위기 있고 예뻐요. 아, 요거 잠깐 등장했죠. 제가 저렴한 재료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죠. 요거 나중에 쓰임새가 많아요. 자도 이거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그 싼 자 있죠? 그런 건데 나중에 요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새기고 도장 만드실 수도 있고 은근 쓰임새가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요런 도장을 만들 건데요. 그냥 여기다 예쁜 글씨를 쓴다고 해서 뽀대나는 도장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. 약간 노하우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찍었을 때 도장 느낌이 나려면요. 이렇게 선이 자연스럽게 밖에까지 넘어간 것도 있고 안쪽에 있는 것도 있어야 찍었을 때 예쁜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. 안쪽에다가 서윤을 예쁘게 이렇게 써서 찍으면 도장인지 네모안에 그린 건지 잘 구별이 안 간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부터 도장 정각 디자인을 하실 때는 자, 저를 보세요. 그냥 그릴 때 밖에까지 빠져나가는 게 그리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제가 서윤을 그린다고 했죠? 그러면 자, 자, 시옷을 빠져나갔어요. 그 다음에 제가 이쪽에 세로획이 있을 때는 이게 좀 아래쪽으로 빠지는 게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씀드렸죠. 자, 이런 식으로 서윤을 쓸 때 이렇게 그 다음에
이응은 좀 작은 게 예쁘더라고요. 도장 디자인에서. 이렇게 이응을 썼고, 그 다음에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름 주변에다가 이렇게 하트를 넣어주셔도 되고, 뭐 별을 넣어주셔도 되고, 그렇게 넣어도 되게 예쁜 도장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제 트레이드마크 서윤에다가 앞에다 하트를 넣어줄 거예요. 처음부터 잘 그리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. 우리는 이제 지우개가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요 샤프로 그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과감하게 쫙쫙 나가세요. 여기 하트를 그릴 거니까 요쪽까지 나가면 좀 어색하겠죠? 그 다음에 윤자에서 요거를 좀 벌려줄 거예요.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파야 되는데, 아이고 죄송해요. 파야 되는데 얘가 너무 붙어 있으면은 나중에 요 팠는데 두 개가 연결돼요. 정말 눈물 나겠죠? 그래서 벌려주세요. 실제로 또 벌리는 서체가 더 예쁘다고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윤자에서 니은을 저는 이렇게 갈 거예요. 자, 했는데 여기가 너무 이렇게 바짝 된 것 같다. 그럼 나중에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저는 서윤 도장을 약간 동글동글하게 만들 거예요. 자, 라인을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라인 수정을 했죠. 그 다음에 아까 여기가 너무 좁아서 이렇게 넓혔어요. 그쵸? 자, 이런 모습이 됐네요. 요거를 네임펜 같은 걸로 진하게 그리신 다음에 요걸 지워주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큰 거를 할 때는 보통 그렇게 해주시는 게 편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면 제가 저 큰 도장을 할 때 만들었던 게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. 여러 가지 디자인을 했었는데 자,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?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판 거 샘플을 가지고 왔어요. 네, 이런 거는 이제 크니까 네임펜 같은 걸로 따라서 한 다음에 제가 나중에도 쓸 수 있도록 도안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. 팔 때도 편하고. 근데 요거는 글씨가 작아서요. 여러분 잘못해서 네임펜으로 나 지우고 네임펜으로 이것도 해볼래 하면은 네임펜이 굵고 그래서 번져가지고 눈물 날 수 있으니까 그냥 할게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 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셔도 됩니다. 이거 저도 집에서 요리할 때 쓰는 그 종이 호일이에요. 그래서 종이 호일을 이렇게 덮었는데 기름 종이 사셔도 되고요. 여기다 앞인지 뒤인지 이렇게 앞을 표시를 합니다. 표시를 하는 이유는 잠시 뒤에 이제 알게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이제 따라서 그릴 거예요. 자, 약간 자연스러운 모양이 예쁘니까 너무 막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하려고 자로 잰 듯이 그러면 약간 이렇게 수제품의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려면 도장을 막 맡겨서 파지 뭐하러 이렇게 파겠어요. 그쵸? 그래서 우리가 수제 도장의 느낌이 팍팍 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자, 제가 팔 부분을 이렇게 샤프로 그림을 그려요. 여기는 네임펜으로 하시면 안 돼요, 여러분. 샤프로, 특히 좀 진한 느낌이 나는 샤프로 해야 나중에 편하더라고요. 왠지 알 거예요, 여러분. 네, 여러분 알아두실 점은 하트 같은 거, 별 같은 거 하시면 좀 파기는 좀 어려워요. 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. 여러분 너무 정교하고 어려운 거 하면 좀 눈물 납니다. 자, 여기 넘어가도 상관없고요. 이렇게 했어요.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진하게 파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. 자, 동그라미 이렇게 됐고요. 저는 이 정도 팔게요. 자,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. 자, 얘는 일단 보내고요. 자, 이제 얘가 하나 생겼어요. 그쵸? 근데 뭐 보통 이렇게 전사할 때 필요한 도구를 또 사기도 하는데 저는 최대한 여러분이 안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자, 지우개를 잡고요. 이쪽이 앞이죠. 그럼 거꾸로 돼야 되겠죠. 그리고 제가 이 샤프를 묻힌 부분이 바로 이쪽이에요. 그러면 이거를 찍어낼 거예요. 이렇게 이를 잡고
자, 이거 전사할 때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살 필요 없어요. 집에 숟가락, 주거. 얘 지금 베스킨라빈스에서 케이크 먹고 그 위에 있는데 제가 재활용하고 있어요. 얘로 들고 긁으셔도 됩니다. 저는 아까 그 싸구려라고 해서 이 제품 회사한테는 좀 죄송한데 값이 저렴한 요 자 같은 걸로 이렇게 긁을 거예요. 긁었어요.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. 짜잔! 자, 여기에 이제 묻어놨죠. 우리가 이거를 이제 팔 겁니다. 파요. 자, 요 칼로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요. 요 조각도를 저렴한 걸로 구입을 하나 하세요. 그래서 저렴한 걸로 일단 팔 건데요. 테두리를 팔게요. 테두리를 이런 식으로 파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파고요. 한 번에 꼭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. 근데 이 지우개란 녀석이 상당히 좀 예민한 녀석이어가지고 자, 여기는 이렇게 되면은 이걸 잡고 이렇게 떼시면 돼요. 여기 안에를 이렇게 칼 같은 걸로 긁거나 살짝만 흠집이 생겨도 얘가 나중에 도장을 찍으면 나와요. 그럼 안 되겠죠? 슬프겠죠? 그래서 이렇게 일단 테두리를 먼저 파요. 테두리를 이렇게 파고 나면 조금 자 아까도 이런 거 있으면 안쪽에는 흠집이 생기면 안 돼요 지금. 그 다음에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파려고 하지 마시고 자 요렇게 요 테두리는 조금 연필선 바깥쪽을 파시고요. 그 다음에 요 이름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안쪽을 파시는데 이렇게 밖에까지 나가 있으면 파기 편하죠. 꼭 연필선을 일치시켜서 파려고 하지 마세요. 그러다 실수하세요. 여기는 어떻게 파는지 한번 보세요. 제가 중요한 부분을 파드리고 일단 모양을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했죠. 이런 경우엔 제가 지금 놓쳤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냅두세요. 건드리려고 그러면 상처납니다. 이따가 다 방법이 있어요. 자, 이렇게 파시고 자 여기는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. 이응이 좀 어려운데 이응은 파실 때 너무 다 파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따가 방법이 있어요.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게 내가 이응을 팠는지 못 팠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. 그쵸? 처음부터 너무 잘 파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. 자 이렇게 팠는데요. 이거 이응은 팠는지 안 팠는지 모르겠죠? 일단 내비두는 거예요. 당황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여기를 파요. 자, 그 다음에 하트가 어렵죠? 하트를 여기를 파고 저 처음에 지금 대충 파고 있어요. 도장을 찍어보고 다시 수정할 거예요. 여러분 그게 훨씬 편해요. 자, 그냥 막 팠어요. 그죠? 이렇게 과감해도 되나?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막 팠어요. 한 번 건드린 부분은 다시 건드리지 마세요. 이것도 내가 칼을 댄 것 같은데 지금 뜯어져 나오지가 않았죠? 당황하지 마시고 요렇게 그 다음에 당황하지 마시고 요렇게 자 했죠? 그 다음에 이 칼은 어디에 쓰느냐? 요 주변이 정리가 됐으면 요 주변을 일단 잘라낼 거예요. 자 과감하게 잘라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연필선 바깥쪽으로 테두리를 정리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편하게 자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잘라요.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엄청 빨리빨리 했는데 이거를 빠른 속도로 보여드리면
여러분이 좀 실감이 안 나시잖아요. 그래서 직접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모양으로 하려고 했더니 이제 유튜브에 용량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막 걱정이 되는데, 여간 이렇게 했어요. 그 다음에 테이프, 집에 있는 테이프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를 좀 깨끗하게 이제 떼셔야 돼요. 그러면 아까 안 떨어졌던 애들도 좀 떨어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. 여기를 지금부터 깨끗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. 지금 완벽하게 판 게 아니라 대충 팠어요. 그쵸 여러분?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찍어보고 수정을 할 거예요. 자, 이렇게 닦아내는 이유는요, 미처 이제 팠는데 거기 붙어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도장 찍었을 때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저 스탬프 있죠? 스탬프가 오염이 되면은 나중에 오래 못 쓰잖아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테이프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찍어볼 건데요. 지금 대충 팠어요. 왜 대충 파라고 했는지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예요. 자, 도장을 이렇게 찍을 거죠. 그럼 찍고 싶은 방향으로 이걸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냥 흔히 도장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묻혀요. 그럼 묻은 부분과 안 묻은 부분이 보이죠? 그냥 날아갈까봐 뚜껑을 닫고, 자, 지금 대충 팠는데 어느 부분을 더 팔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찍어볼 거예요. 요렇게 나왔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어느 부분을 더 팔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. 여기 테두리 정리해 주셔야겠죠, 그쵸?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면서, 아, 내가 이 부분을 덮어야겠다, 여기 연결된 부분을 살짝 건드려야겠다, 여기 이응도 조금 다듬어야 되겠다, 이런 계획들이 생길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판 다음에, 자,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를 정리해야겠다, 이렇게 정리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응도, 자, 여기를 정리하겠다. 여러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. 계속 찍어보면서 이거는 꼭 잡고, 여러분 그 가시랭이 뜯을 때 찍 늘어나는 것처럼 잘못하면은 이거 이렇게 찍 늘어나요. 그러니까 꼭 잡고 떼세요.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선을 정리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굵게 처리를 하면서 내가 이제 다듬겠다, 이렇게 해서 한번 다듬어 보시고 다시 찍어 보시고, 이런 식으로 해서 꼭 다시 찍기 전에는 테이프로 정리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자, 미리 얘를 이제 다 정리를 해서 판 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? 아,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도장을 지금 2번 하고 있는데, 자,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, 자, 찍고 싶은 모습으로 한 다음에 이것도 이제 찍어보면서 또 추가 정리를 하셔도 상관없어요. 자, 이렇게 도장이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그래서 더 정리를 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제 이 도장들을 한번 찍어보면서 자, 마무리를 해볼게요. 자, 집에 가셔서, 아, 이미 집이실 수도 있죠, 여러분? 자, 아까 제가 요 판 도장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드렸고, 그 다음에 자, 요런 거를 이제 파실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별 모양 꽃 같은 것도 캘리그라피에서 이제 글씨를 쓰고 나서 여백이 생겼다, 그럼 이름 도장 이외에 이 부분에다가 이제 별 모양 꽃 같은 거 딱 찍어주면 예뻐서,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걸 그려서 이렇게 판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. 이렇게 찍고 싶은 모양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, 자, 이렇게 묻혀서 스탬프가 좀 많이 묻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찍고 그 다음에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선물 상자 모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선물 상자 모양을 한 다음에 찍고 보고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.
그 다음에 아까 그 서윤도 마찬가지로 스탬프를 골고루 붙여서 찍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도장 여러분 만드셔가지고요. 근데 뭐 저렴한 지우개 같은 거 이용하셔서 만드셔도 상관없고요. 근데 품질의 차이는 좀 나서 아쉽긴 한데 초보자들이 쓰시기에는 괜찮다. 그래서 집에서 뭐 다이어리 꾸미는 용도로도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도장을 파실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재미있게 이용하시기를 바래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도 되게 재미있는 캘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텐데요. 이대로 진도 따라오시면 나중에 여러분도 아름다운 캘리그라피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재미나게 시청하셨나요? 재미나게 시청하셨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림, 또 사랑의 댓글 이런 것도 잊지 말고 남겨주세요.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행복사연 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다음 강의 때 봬요.